안녕하십니까. 인포메이션 기버 문근식입니다. 최근 해저 케이블을 훼손해 군사적 충돌 없이 상대국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는 전술이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닷속에서 이루어지는 해저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중국 화물선 순싱 39호가 해저 케이블을 훼손했다고 보도에 났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2025년 1월 3일 날 이 순싱 39호라는 배가 중국 화물선인데 계속 타이완 근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3개월 동안.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이동한 거리는 655L이 그러니까 1213km, 평균 속도는 3노트. 3노트면 거의 뭐 천천히 사람 걷는 속도보다는 조금 빠르죠. 5.5km 시속인데 정상 화물선이라면은 이렇게 천천히 운항이 드물죠. 요즘 화물선 같은 경우도 통상 18나트니까 거의 뭐 3, 40km 다녀요. 그런데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건 뭐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박에는 다 이름표를 붙이고 다녀요. 요즘 선박에는 그걸 AIS 그래, 선박 자동 식별 시스템, 이게 다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가 노출된다고. AIS를 끄는 것은 불법이거든. 근데 이 해저 케이블을 훼손한 다음 날 AIS를 끄고 종족을 감춰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추적 대상이 안 될 수가 없죠. 해저 케이블 절단 사고는 전 세계적으로 연간 100여 건이 일어나는데요. 타이완 인근에서는 최근 5년 사이에 36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고의성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야말로 중국이 대만을 괴롭히기 위한 회색 전술의 일환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이 회색지대 전술이라는 거는 그레이존 택틱이라 하는데 이거는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중간. 전쟁할 것도 아니고 전쟁 안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은근히 이렇게 전쟁도 아니면서 전쟁의 효과를 노리는 이런 거를 회색지대 전술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계속 대만을 압박하기 위해서 거의 상습범이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해온 것이죠. 그래서 마주열도 해저 케이블 훼손이 있었는데 2023년 2월 달에 중국과 타이완선 본섬 사이에 케이블이 훼손돼 가지고 인터넷이 끊긴 거죠. 그래서 대만 섬 주민 1만 4천 명 정도가 한동안 외부와 단절했다. 케이블 끊어버리면 고립되는 거, 인터넷이 안 되니까. 요즘 뭐 전화기, 휴대폰 안 되면 막 사람이 금단 현상 생기잖아요. 또 노골적으로 한 게 발트해 해저 케이블 훼손 사고 있었는데 이거는 2024년 11월 달에 핀란드에서 독일로 이어지는 해저 케이블, 리투아니아와 스웨덴을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이 예고 없이 절단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찾아보니까 중국 선적 화물선 이펑 3호 역시 자동 식별 장치를 끈 채로 약 180km를 달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동 식별 장치를 껐다 하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은큼한 짓거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럽 당국에서 러시아 정보기관 사주를 받아가지고 고의로 해저 케이블 절단했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해저 케이블은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90% 이상, 최소 90% 이상, 어떤 자료에는 99%까지, 나머지 1%는 이제 인공위성이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금융거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약 10조 달러의 금융거래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 또한 이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군사 안보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중요한 정보들이 해저 케이블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데 잘못 메시지가 전달되면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경제와 안보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해저 케이블을 누가 훼손하는가, 이거는 정말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저 케이블을 훼손하는 그 행위, 이거를 해저전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이 해저 케이블에 대해서는 상호 국가 이익이 이제 결부된 거예요. 그래서 해저 케이블 훼손 또는 해저전의 시작, 어떤 사람은 해저 케이블 전쟁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근데 1차 세계대전 발발할 때 1914년 8월 달에는 영국은 해저 전선을 매설하는 선박한테 명령해서 독일로 들어가는 모든 해저 전선과 연락망을 파괴해라. 그리고 독일은 또한 맞받아 가지고
그해 연말 인도양에 있는 연합군이 전신선 집중 시설하고 케이블을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케이블 전쟁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통상 케이블 워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인데 우리는 과거를 이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야 이게 최신 문제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전쟁 캐저전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대표적인 그 해저 전쟁이라 할 수 있는 거는 태평양 전쟁 말기에 영국 해군의 작전인데 요거는 1945년 7월 달에 영국 해군 엑스크래프트 잠수정인 XE4가 베트남 인근에서 사유군과 홍콩 그다음에 사유군과 싱가포르를 연결하는 케이블을 끊어가지고 일본 잠수함 통신을 방해했다. 이렇게 이제 이 서류가 나와 있어요. 그보다는 좀 늦게 이제 오우츠크해라는 거는 소련의 그 캄차카 반도 있어요. 일본 사할인 맨 위에 캄차카 반도에 움푹 패여진 거기 오우츠크해인데 여기서 아이비벨 작전이라고 이루어졌어요. 1970년대 미국하고 러시아 그러니까 그때는 소련하고 계속 정보전을 했어요. 스파이 전쟁.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작전할 때는 이제 무선 전화로 하잖아요. 무선 전화할 때는 이게 도청의 방지해가지고 암호화해요. 암호화하는데 통상 유선 전화를 할 때는 암호화 안 하고 그냥 말로 한다고 말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케이블을 도청하면은 고급 정보를 얻을 것이다. 이걸 이제 예측을 하고 들어갔는데 이 미국의 핵잠수함을 개조를 했어요. 개조해가지고 거기다가 도청 장치를 실은 거예요. 그래서 케이블을 먼저 찾아서 물 밑에서 케이블을 끊어서 이렇게 선을 연결하는 거 아니고 그냥 가서 딱 그 도청 장치를 딱 붙이는 거래요. 거기다 케이블에. 그러면 자기장을 통해서 이렇게 정보가 흡수했다고 그래요. 1970년도에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소련에서는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한 70년에 시작했는데 81년도에 알았다고 그래요. 냉전 끝나고 나서 더 브라인드 맨스 브러프라는 그 책이 발간됐는데 뉴욕타임즈에 연재된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때 이런 케이블 도청 작전에 참여한 그 사람들 다 인터뷰한 거예요. 인터뷰.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거기에서 말한 거죠. 각국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먼저 수중 인프라전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크리티컬 언더워터 인프라스트럭처 워페어라고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배를 만드는 거예요. 배를 전용 함선. 그래서 2023년 10월 초에 해저 자산 보유용 함선인 RFA 프로테우스함이 새로 도입된 거예요. 이 배는 계속 감시하는 거예요. 어떤 배가 가다가 AI 자동 식별 장치를 끄는가, 그다음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가 이런 걸 보고 가끔 이제 훼손할 거다 예측하면은 거기 싣고 다니는 잠수정을 이용해서 가서 확인할 수 있고 그렇게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 거죠. 프랑스 해군도 뭐 영국 못지않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해군 같은 경우는 2022년 2월 14일 날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해저 전략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좀 거대하죠. 이 전략은 수심 6,000m까지 프랑스 해군의 감시 정찰 능력을 확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케이블을 안전한 상태로 보호하려면은 뭐 6,000m 가져가려면 뭘로 하겠어요? 수중 잠수정에다가 ROV라는 게 있어요. 수중 로봇 이런 걸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서치하고 물속에서 확인하고 조치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프랑스 해군도 신경 쓰고 있어요. 미국 해군 같은 경우는 더 신경 써요. 2010년도부터 신경 쓴 거예요. 그 미 해군 수상전센터에 이거 해저전을 준비해라. 이거 잘못하면은 이건 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미국에서 핵잠수함이 제일 비싼 게 시울프급이라고 있어요. 이 배는 세 척이 건조돼 있어요. 한 8,600톤짜리 드는데 이 잠수함에다가 30m를 늘린 거예요. 이 배를 기존 설계에서. 이 30m 대에서 모든 거 카메라 있지, 도청장치 있지, 수리시설 있지, 그런 뭐 긴급 조치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배를 개조할 정도로 이 배는 엄청나게 비싸요. 한 척에 뭐 6조 이상이에요. 캐저 케이블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장치를 탑재해가지고 전면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대형 무인 잠수정 같은 걸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북한, 중국, 러시아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러시아하고 중국은 해저 케이블을 훼손하는 주범으로 나타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대해 신경을 써야 되고 뭐 북한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이 해저 케이블이 절단되면은 그냥 먹통이 되는 거예요, 먹통이. 우리 한반도 지역에서는 현재까지 우리의 케이블을 공격받은 사례는 없어요. 그러나 이거는 앞으로 해저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처럼 이렇게 전용 함선을 만들어서 대비하지 않으면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모든 정보가 차단되고 금융은 물론이고 군사 안보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해저 케이블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실제로 피부로 못 느끼고 있는데 보이지 않게 회색지대 전술을 활용해서 우리 케이블을 이렇게 공격하는 사례에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뭐 보이는 것만이 전쟁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물속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에 대해서 특별히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